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못하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 숫자를 늘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조교수의 사치. 한국 정치에서 거대 양당제가 몇십 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거대 양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 제도가 거대 양당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제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데,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가 뭐냐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만 당선되는 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만 당선이 돼요.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대 양당 말고 제3당이나 제4당의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당선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만 당선되는 선거 제도에서는 상위 1등, 2등 정당의 후보에게만 표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대 양당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고향에선가 한석 예외가 있고, 그리고 몇 사람 무소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거대 양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안 맞아서 정당을 버리고 나왔지만 결국 당선된 후에는 다 그 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거대한 두 개의 정당의 후보만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려면 이 선거 제도를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독일식 선거 제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식 선거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우리 제도보다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선거구에서 어떤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한 표라도 많은 사람만 당선이 되게 선거제도가 설계된 게 아니라 몇 %를 득표했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300석을 가정하고 어떤 정당이 유권자 총투표수의 30%를 얻었다 그러면 90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찍은 정당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거대 양당만 찍지 않아요. 제3당, 제4당, 제5당이 자기에게 많이 들면 그 당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해서 그 당에게 자기가 찍은 만큼 의석수를 배분을 해주니까. 이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아마 2000년대 초반께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거대 양당이 모든 거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뜻 있는 정치인이나 학자, 시민단체 끊임없이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거대 양당의 의원들이 90%가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고 바꾼다고 말만 하고 있고 끝내 안 바꾸고 넘어가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러잖아요. 서로가 막 싸움을 하지만 필요한 거에서는 서로가 공생을 하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대표적인 적대적 공생관계의 산물인 거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거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돼요. 이 선거법을 규정하는 법인 공직선거법을 고치면은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데,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면은 그거를 누가 해야 되죠?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들은 누가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거대 양당. 거대 양당의 의원들이 95% 넘게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법을 바꿔야지 선거제도가 바뀌는 건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95%를
가져가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거고 일반 시민들도 강의를 듣고 나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안 도입하는 거죠? 라고 묻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시민들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벌써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로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하면 예전에 원전을 중단하느냐 계속 가동하느냐를 놓고 시민위원회를 꾸려서 탈원전에 대한 그 의사를 물었던 적 있잖아요. 선거제도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몇백 명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몇 번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나서 기존의 선거제도를 계속 가자는 주장과 바꾸자는 주장을 결정을 하면 장담학원 때 압도적으로 아마 바꾸자는 의견이 나올 거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돼요. 네. 단적인 예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된다 하면 출산율 이미 해결됐어야 됐어요. 부동산 문제도 이미 해결됐어야 됐어요. 조교수의 사치.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못하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 숫자를 늘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정치인 수는 과도하게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부터 저 밑에 자치구의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합치면 선출직 정치인의 숫자가 약 4,600명 정도 되거든요. 독일은 그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면 30만 명이 넘어요.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게 선출직 자리가 되는 게 30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 국민들이 다 뽑아요? 네, 훨씬 더 그 밑에 단위까지 뽑아요. 우리는 가장 밑에 단위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회를 뽑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단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읍면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다 직접 선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의사가 훨씬 더 잘 대변되죠. 왜냐하면 정치적 대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지금 인구 5천만 명이 넘는데 그거를 대변하는 전체 정치인의 숫자가 5천 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도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기득권이 커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국회의원에 기득권 철폐를 요구하는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철폐를 하려면 숫자를 대폭 늘리면 기득권들이 완화되거나 줄어들 거예요. 오히려 소수가 더 많은 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나 권한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와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다시 또.